김건희가 윤석열 캠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사실은 그 녹취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막 보는 내내 충격이었어요. 왜 행간이 읽혀지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무속인 관련한 구설 이런 것들이 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다수의 건전한 중도층이 그쪽으로 손이 안 가게 만드는 요소로는 작동한다. 사실은 요 여론조사의 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놓쳐서 그런데 그 어제 나온 여론조사 중에요. 오늘 아침이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잘 보면 항목 중에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네. 그게 윤석열 후보가 44%예요. 저도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몇 %예요. 그러니까 그 44%가 굉장히 올라간 수치예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는 수치 중에 우리가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행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아마 그렇게 굳히는 데는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김건희 녹취 대화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든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 뭐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 와달라 같은 좀 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김건희가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만. 패밀리 비즈니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 기간에 한 정말 망언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의 생각이나 김건희의 생각이나 이거는 자신과 자기 오빠 말하자면 외척이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왕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외척과의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방원은 자기 아내 오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되지도 않을 분의 네. 그 외척들이 바로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그 김건희 오빠가 그런 보도 있었죠. 헤드 정황. 네. 네. 실권은 쥐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후보의 부인의 오빠 그럼 처남이잖아요. 그럼 후보의 처남이면은 직책이 뭐든 간에 캠프 구성원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네. 신경 쓰이죠. 그래서 그 선거 때 선거를 해보면 제일 나쁜 게 첫째가 아내가 후보보다 낫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저쪽에서 걸크러쉬 이런다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윤석열보다 낫다. 이거 되게 나쁜. 네. 그러니까 선거 중에 후보 부인은 캠프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렇지. 너무 불편해. 그런데 하물며 오빠라니.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푸나님 말씀에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딱 그 녹취록이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된 그 직후에는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계속 저기서 뭐 역풍이다 뭐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또 엄청 댓글 조작한 정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랑 별개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 단독 그 세계일보에서 무속인 얘기 나오고 이런 퍼즐들이 지금 조각조각 맞춰지고 앞으로 나머지 얘기들도 지금 수도 없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런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엄청난 스노볼이 굴러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은 지금 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 사실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30분 강연하도록 주선을 하고 강의료 105만 원을 지불하고 요거 자체는 또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105만 원이에요? 그것도 무속이 아닐까요? 진짜. 왜 무속이 아닐까요? 5만 원,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그것도 썰이 분분하더라고요. 우선 세다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갔다. 그 100만 원과 택시비 5만 원을 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속이다. 그 통화 내역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전체를 다 읽어봤거든요. 네. 읽어봐서 들은 게 아니라 네.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네. 와우. 너무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똑똑한데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낚이는 스타일에 가깝더라고. 아, 그러니까 뭔가 이따가 윤석열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그 TMI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TMI를 그 이명수 기자한테만 줬겠어요?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지뢰밭인 거지, 진짜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혹시나 영분이 된다면 정말 골 때린 상황이거든요. 그냥 영화 같아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 찢었어 이런 거잖아. 야, 정권 잡으면 푸나 죽었어. 그것도 내가라고 하니까 진짜 내가 정권 잡으면 푸나 죽었어. 네. 권력의 사유화죠 진짜. 네. 근데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선거운동하느라 아내와 대화가 부족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윤석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보이는데 선거운동하느라 그러면 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통화로만 따지면은 훨씬 그 전으로도 올라가는데 선거운동하다 바쁘다 보니까 아내를 챙겼어야 되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 부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는다 치더라도 우리 집사람은 되게 부족한 사람이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TV 토론 나가서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가끔가다 그 상대 보수 패널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말씀은 김건희 씨가 정말 문제 많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한 건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하시고 가서 김건희 씨한테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도 아내는 문제가 많다는 걸 전제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취재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열린공감 TV에서 윤석열과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헤어져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를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요제 얘기 열린공감 TV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답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오랫동안 옆에 있던 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사정을-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는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소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파다하다. 다 알고 있는 예. 팩트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해라. 그 그렇죠. 말이잖아, 그 말. 그 이혼이라고 말 안 하고 정리하고 가자. 정리가 이혼 말고 또 있을 거예요. 별거가 있나요? 뭐 표현을 뭐 어쨌든 위장 이혼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나중에 다 잘렸더라. 이런 제가 아주 고급 그 취재를 영리를 했습니다. 건드렸네. 그 이야기가 김건희한테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린공감 TV에서 나왔어요. 참네. 어제 열린공감 TV 못 봤. 좀 부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나왔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게 윤핵관의 핵심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일보 단독이었잖아요. 네. 무속인이 지금 물론 그 캠프는 오늘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트워크 본부. 그러니까 자인한 거죠. 우리 알림이 그러니까, 항의도가. 여기 이제 알리바이를 뭐 이제 그 흔적을 지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저 양반 무속인 전화무게 씨. 뭐 수렁에서 건진 도사. 건진 도사. 이야. 사실 저 사람을 한 번밖에 안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친한 관계.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속인과 역술인은 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속은 그냥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는. 그래서 점치는 게 과학적 영역은 아니고. 그쵸. 우리가 말하는 역술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게 당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 팔자 이런 거 보는 거는 상당 부분 통계학에 속한다는 게 정설이라서 실제로 캠프 내에서 뭐 종교 분야에서 역술 담당하는 그분들을 정책을 뭔가 하기 위해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요. 네. 역술인들도. 네. 근데 여기는 무속인이 캠프를 주도했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위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역이 통계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6만 개 정도의 통계를 이제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
사주, 저의 생년월일시로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건데, 그래서 역순일이라고 써 있는 건 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무속은 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법사 관련한 언론 보도 보면 어느 날 신이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지옥 가서 염라대왕도 만나고 네. 그래서 정말 피곤하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겠어요. 예.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토론이 27일 밤에 하기로 했는데 그 뭐야 31일. 국민의힘에서 31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손 네. 없는 날? 내가 봤을 때는 그 택일 한 거야. 아니 그게 31일이 하필 손 없는 날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31일 날 토론을 하면 윤석열이 잘할 거라는 그게 나온 거야. 그럴 걸로 본다. 아. 근데 네네. 근데 진짜 형편이 없었다 생각하는 게 그 네트워크 본부 해산시킨 다음에 그 명함도 그냥 그대로 뭐 제대로 파쇄도 안 하고 버리고 기자들은 그게 또 연락해가지고 계속 뭘 취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고 그 심지어 무속인 가족들까지 깊숙이 캠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렇게 이걸 해체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고리를 끊었구나라고 누가 생각할까 그런 자, 쇼도 어설프다 생각이 아니 그 들었습니다. 당당하면 그냥 계속 고하면 되지 왜 그걸 네.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알림이 황희두가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어요. 똑같은 요지를. 특히 그 이준석 대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자꾸 지금 어설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란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당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전에 그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한 거 당대표로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지금 마라탕 그 평론가도 아니고. 당대표는 지금 이제 그 가세현 폭로 이후에 약간 좀 그러세요. 제가요 푸나님 말이 사실이라는 거. 뭐 27일에서 31일로 바꾼 것이 저게 이상하다. 하필 손 없는 날로 바꾸었다. 이것이 왜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방송사에 보낸 이게 공고문입니다. 이게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푸나님. 1.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설 연휴 전 31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31일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가 지상파 방송사에서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상파 3사에서 답이 온 게 27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 연휴 전에 하기로 해놓고 설 연휴 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나님 말씀대로 이게 지상파 방송에도 보내고 여야가 합의하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거라는데 27일도 괜찮거든요.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어쨌든 그날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미 김용민 씨가 올렸더라고. 네. 손 없는 날이라고. 손 없는 날. 자, 캠프의 주요 직책을 갖고 있는 무속인이 있고 그 무속인 자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실상 추방당한 사이비 종교에 가깝고 살아있는 소를 마취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정말 뭐 그런 행위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상인처럼 캠프에 들어와서 그 캠프를 움직이고 결국 택일 했어. 난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그거거든요. 조국 장관네도 압색할 때 택일했다는 이야기가 그때 바닥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처럼 윤석열 무속인의 말에 선제타격 버튼 누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종합적 고려와 과학과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과학적인 영역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이번 세계일보 보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신천지 압색 사건. 그때 진짜 이상하다고 우리가 얘기도 했어요. 검찰이 왜 저러냐. 네. 영장을 청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세계일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취재에. 예. 이만희도 영매의 일종인데 영매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장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세계일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정한 검찰권 집행에도 무속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푸나 구속하면 그건 날짜 언제 되는 거야? 생일이 언제야? 못됐어 진짜. 예를 들어 너 왜 내가 푸나를 잡혀가길 바래요. 아니요. 어. 아니요. 황희도로 해주세요. 아. 저 27일 대법 선고더라고요 참. 아 그래요? 그래? 근데 그 정경심 교수님 그날이에요. 네. 1시간 뒤에. 네. 대선도 아마 그 출마할 때도 그거를 조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생길 수 있는 제2 무속실. 제2부속실은 없애고 없애고. 제2무속실. 그럴 수 있다. 음. 자 알겠습니다. 잘. 자 다음에 또 김건희